안녕하십니까. 밥은 잡셨습니까? 요즘 새마을금고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난 영상 중 5대 금융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이렇다면 그러면 그 이하 저축은행들은 어떨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과거 부동산, 금융, 10년 주기, 사이클 과거가 대깔꼬마니만큼 똑같습니다. 건설사, 부실시공, 부실금융, 소형저축은행, 꼬리 자르기, 12년, 14년 때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자료들을 검색을 때린 것입니다. 건설사 내용들은 대부분 그때 어마어마하게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대부분 이 검색 키워드를 바꿔가지고 검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미린 부실 부분이 인천에선 제일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2013년 3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우미린 건설, 우미린 아파트, 이 중견 건설사 말고도 내용들이 엄청 많았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현재 자이건설, GS건설, 제가 있었던 GS건설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자이나 건설이라고도 하고 순살 자이가 이슈화가 돼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계에 있다 보니 아파트 부실 시공, 분양 그리고 매매 안 하는 방법을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뜨기 시작하기 전에 2021년까지는 아파트 공사로 시공사, 투자사, 하도급사 모두가 아주 해피하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절대 2022년 이후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시공이 엄청 빡세기 때문에 그 시작된 아파트는 분양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매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아파트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시공 주기가 요즘 3년에서 4년 정도니까 과거 2008년도에는 리먼 사태가 터진 때로부터 시공되는 부분이 3, 4년이니까 12년, 13년 요 연도에 시공되는 아파트들은 뭐 아닌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시공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하자가 엄청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들 모두가 아주 헬 투 더 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공창에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문제지요. 아무튼 부동산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번 규모는 2008년 규모는 아닐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현재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 집 앞집에는 작년 최고점에 LH에서 집을 사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집이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빈집인 채 1년째입니다. 내 세금을 저렇게 써먹는다는 것에 화가 날 뿐입니다. 그렇게 LH에서 임대한답시고 매입한 고점 아파트들과 택지 매입해서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 부동산 시장 붕괴는 곧 LH 카르텔과 언론사 그리고 건설사 붕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쉽게 붕괴를 시킬까요? 정의가 없는 한 붕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계, 언론계에 타개하지를 못한다면 절대 깨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정의의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종사 분야의 실무자들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문제가 크다는 것이 이실직고하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거대한 카르텔이 있는 한 우리는 어쩌면 서민은 더 서민처럼 부자는 더 부자로 더 소수의 부자로 필리핀 국가를 닮아가는데 협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필리핀 국가를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선진화된 국가를 선물하시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이고 사람이라면 실무자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오늘 같이 야구하는 친구로부터 수협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어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줬던 부분이 새마을 금고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금융감독관들에게도 발에 불이 떨어졌는지 수협이 대출 부분을 부랴부랴 긴급하게
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어부들이 배수리를 해야 되는데 배수리비가 비싸니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줘. 그리고 양식업 하시는 분들 물고기 밥값을 사야 되는데 대출하러 갔더니 대출을 안 해줘. 양식업들도 그렇고 어부도 그렇고 하나둘 지금 폐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묻지마 대출 해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아무튼 일본 후쿠시마 그거 관련해서보다 아마 내부적으로 어부들의 고통을 받게 되면서 물고기를 이제 더 이상 반찬으로 먹을 수가 없지 않을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른 신협, 수협, 농협은 단위 농협이고요.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내용입니다. 4월 달에 나온 보고서 내용이고요. 각수연 선임연구원과 위지원 실장님께서 귀한 보고서를 써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축은행에 있어가지고 A사로부터 I사까지 평균 대출 비중이 자기 자본 대비 200%가 됩니다. 높은 데는 317%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 쫙 이렇게 있습니다. 요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요 마지막 결론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아까 보셨던 그 바 차트는 79개 저축은행 중에 20위권 내외로 상위권에 속한 은행들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부동산들은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하는 내용들이 결론에 적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여파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는 5대 금융사들도 여파가 갈 것이고 그 여파가 또 커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 뉴스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경제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의 이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보고서를 마우스 2번 클릭으로 다운받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구시대 마냥 신문을 보고 9시 뉴스를 보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보고서들을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자주 찾아보는데 자료들이 대부분 보고서들이 보면 이제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들마다 내용들도 허접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가장 중요한데 결론도 보면은 뭔가 윗내용 뺏겨가지고 갖다 붙여넣은 그런 의도적으로 만들어냈거나 기계적으로 썼다는 느낌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신용평가원에서 각 실무자들이 뽑아낸 보고서들은 몇십억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보고서 내용들이 훌륭합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내용 보신 것처럼 IMF 때처럼 당하시지 마시고 반을 걸던가 다 걸던가 부디 현금을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연끌해서 집 사지 마시고요. 최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년 5월 31일자 보금자리론 의무 처리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 중에 40년, 50년, 40세 미만에게 대출을 경매 낙찰받으면 100%를 해주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70%인가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현재 고금리에 금리를 더 오를지도 모를 이 상황에서 노예 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 10년 전 13년도 14년도에는 안 나왔겠습니까? 어찌 일이 똑같은지 그때도 아마 노예 계약을 썼던 영끌러들은 지금쯤 40대 50대가 되어서 서민 중에 서민스럽게 적당한 그랜저를 타고 6억을 갔던 20년 된 내 낡은 아파트를 아직도 빚을 갚으면서 지금은 이제 한 3, 4억이 됐겠죠. 소주를 한잔 하면서 새우깡을 먹으며 정년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탈출한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오를, 이 함정을 청년들에게, 신혼부부에게 빠지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현 정부는 서민은 더 서민스럽게, 부자는 더 부자스럽게 그런 정부이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료와 신념 그리고 정보가 정부의 힘에 의해서 눌려질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겐 촛불 같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부디 정의와 대한민국 건강한 신뢰 있는 국가에 기반한 실무자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국가를 위해 움직여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 서가경제였습니다.